선생님, 제발요. 제 전 재산을 다 드릴게요. 제발 우리 아이 좀 살려주세요.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수술은 우리나라에선 불가능합니다. 한국이나 미국으로 가야 해요. 하지만 당신 월급으로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녀의 손에 든 건 한 달에 고작 30만 원 남짓한 월급 명세서와 한국 기업 K-테크의 사원증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아이를 위해 마지막으로 한국인 공장장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아 보기로요. 여기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공장장이라면 가난한 현지 직원의 말도 안 되는 부탁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도네시아의 작은 공업도시 치카랑. 이곳에서 K-테크는 가장 엄격하기로 소문난 한국 기업이었습니다. 여주인공 아유는 이곳에서 3년째 납땜일을 하며 홀어머니와 5살 딸 미라를 키우고 있었죠. 아유에게 한국인 상사들은 항상 시계처럼 정확하고 때로는 차가울 정도로 일만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딸 미라가 선천성 심장병으로 쓰러진 날 아유의 세상은 무너졌습니다. 수술비는 아유가 20년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할 거금이었고 설령 돈이 있다 해도 현지의 의료시설로는 성공 확률이 10%도 되지 않았습니다. 절망에 빠진 아유는 다음 날 출근하자마자 한국인 김 공장장의 집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장님, 제발 우리 미라 좀 살려주세요. 제가 평생 무보수로 일하겠습니다. 제발이요. 아유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김 공장장은 아무 말 없이 서류만 뒤적이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유 씨, 여기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나가서 업무 복귀하세요. 그 차가운 말투에 아유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역시 한국인들은 피도 눈물도 없구나. 그런데 그날 오후 공장 운동장에 거대한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하늘에서 헬기 한 대가 내려앉고 있었고 그 옆으로는 대형 컨테이너 트럭 3대가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트럭에는 선명하게 K병원이라는 로고와 함께 태극기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공장 모든 직원이 뛰어나왔고 아유 역시 넋이 나간 채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트럭에서 내린 사람들은 작업복이 아닌 흰 가운을 입은 의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김 공장장에게 거수 격리를 하더니 곧바로 이동식 수술실을 세팅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공장장이 멍하니 서 있는 아유에게 다가와 투박하게 말했습니다. 아유 씨, 멍하니 있지 말고 가서 아이 데려와요. 한국 본사 재단에서 운영하는 글로벌 생명 나눔팀입니다. 오늘 우리 공장에서 미라 수술합니다. 사실 김 공장장은 아유의 사정을 듣자마자 본사에 긴급 지원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돈을 보내달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현지의 열악한 병원 시설을 믿을 수 없으니 본사가 후원하는 대학병원의 의료팀과 이동식 수술 차량을 통째로 전세기로 보내달라는 무모한 요청이었죠. 본사 회장님은 단 한마디로 승인했습니다. 우리 식구 아이인데 당연히 살려야지. 수술을 준비하는 한국 의료진의 일사불란한 움직임 앞에 아유는 제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공장 앞마당에 세워진 컨테이너는 단순한 트럭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한국의 최첨단 심장 수술 장비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고 무균실까지 조성된 그야말로 달리는 대학병원이었죠. 아이를 안고 달려온 아유의 손을 잡은 건 한국에서 날아온 백발의 흉부외과 권 교수였습니다. 그는 아유의 거친 손을 따스하게 맞잡으며 현지 통역사를 통해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 최고의 팀이 왔습니다. 미라는 오늘 다시 태어날 겁니다. 그 순간 아유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안도감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현지 병원에선 가망 없다며 등 떠밀렸던 그 아이가 이제 한국이라는 거대한 품 안에서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수술이 시작되자 공장 안은 기묘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기계 돌아가는 소리만
요란하던 공장의 라인이 멈췄습니다. 김 공장장이 전 직원에게 특별 휴무를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 식구 미라가 수술하는 날이다. 모두 경건한 마음으로 아이의 쾌유를 빌어라. 인도네시아 현지 직원 500여 명은 운동장에 모여 무릎을 꿇고 각자의 신에게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국적도 종교도 달랐지만 그들의 간절함은 단 하나의 생명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술 시작 3시간 뒤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인도네시아 특유의 고질적인 전력 수급 문제로 공장 전체에 정전이 발생한 것입니다. 비상 발전기가 돌아갔지만 최첨단 수술 장비를 모두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수술실 조명이 나갔습니다. 산소포화도 체크기가 멈췄어요. 컨테이너 안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권 교수의 이마에 굵은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아이의 심장은 열려 있었고 1분 1초가 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김 공장장이 확성기를 들고 소리쳤습니다. 공장에 있는 모든 차량을 수술실 쪽으로 집결시켜 상향등 켜고 전력 공급 장치 연결해. 공장장 본인의 SUV는 물론 자재 운반용 트럭, 직원들의 오토바이 수백 대가 수술 컨테이너를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수백 개의 헤드라이트가 일제히 켜지며 어두운 공장 마당을 대낮처럼 밝혔습니다. 또한 공장의 엔지니어들은 자신들의 기술력을 총동원해 대형 배터리와 비상용 에너지 저장 장치를 수술실 전력망에 직결했습니다. 한국인 기술자들과 현지 직원들이 어우러져 전선을 연결하고 전력이 끊기지 않도록 몸으로 버텼습니다. 조금만 더 미라를 살려야 한다. 한국인 공장장은 기름때 묻은 손으로 직접 발전기 노즐을 잡았습니다. 그건 기업의 이미지를 위한 쇼가 아니었습니다. 동료의 자식을 살리기 위한 처절한 사투였습니다. 마침내 컨테이너 안에서 안도의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심장 다시 뜁니다. 전력 안정됐어요. 수술은 8시간 만에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권 교수가 수술실 문을 열고 나왔을 때 밖에서 기다리던 아유와 500명의 직원은 일제히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아유는 그 자리에서 김 공장장에게 절을 하려 했지만 공장장은 그녀를 일으켜 세우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은 무슨, 한국 사람들은 원래 식구가 아프면 온 동네가 나서는 법이에요. 미라는 이제 우리 공장의 딸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지만 아이의 재활과 평생 관리가 숙제로 남았습니다. 가난한 아유가 감당하기엔 여전히 버거운 짐이었죠. 그때 한국 본사에서 믿기지 않는 소식이 한 통 더 날아왔습니다. 본사에서 날아온 소식은 아유뿐만 아니라 현지 법인의 모든 직원을 경악게 했습니다. 단순히 미라의 수술비를 대납해주는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본사 회장은 미라를 K-테크 글로벌 장학생 1호로 지정했습니다.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모든 의료비와 교육비를 회사가 책임지겠다는 파격적인 결단이었습니다. 회장님이 그러시더군. 우리 공장에서 만드는 제품은 세계 최고인데 우리 식구 자식이 아픈 걸 보고만 있으면 그게 무슨 1등 기업이냐고 말이야. 김 공장장의 말에 아유는 굵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녀에게 한국은 그저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갑의 나라였지만 이제는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딸을 살려준 은인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수술 한 달 뒤 미라의 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권 교수의 팀이 다시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의료진만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본사의 영양사팀이 동행했습니다. 그들은 공장 구내식당의 메뉴를 완전히 개편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튼튼해야 부모들이 걱정 없이 일하죠. 오늘부터 한국식 고기 반찬과 신선한 채소 위주로 식단을 짭니다. 물론 현지 입맛도 고려해서요. 구내식당에는 매일같이 소불고기, 잡채, 미역국 같은 한국 음식들이 현지 과일들과 어우러져 올라왔습니다.
현지 직원들은 처음 보는 한국 음식의 풍성함에 놀랐고 무엇보다 직원을 머릿수가 아닌 식구로 대우하는 한국식 경영 철학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먹는 것에 진심이라더니 정말 우리를 가족처럼 먹이네요. 현지 직원들 사이에서는 K-테크에 다니는 것이 가문의 영광이라는 말까지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호사다마라고 했던가요? 인근의 경쟁 업체들이 K-테크의 이런 파격적인 복지를 불공정 경쟁이라며 현지 노동부에 고발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한국 기업이 돈으로 직원들의 환심을 사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억지 주장이었죠. 노동부 조사가 나오던 날 공장 앞은 다시 한번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조사관들이 공장 문을 열기도 전에 수천 명의 현지 주민과 직원 가족들이 길을 막아섰습니다. 그들의 맨 앞에는 건강을 되찾은 미라를 아는 아유가 서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우리에게 돈을 준 게 아니라 생명을 주었습니다. 우리 아이를 살린 사람들을 괴롭히지 마세요. 주민들은 저마다 한국 기업으로부터 받은 크고 작은 도움의 사례들을 외쳤습니다. 마을의 도로를 닦아주고 우물을 파주고 아픈 노인들을 돌봐준 건 정부가 아닌 바로 이 외국인 공장이었다는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조사관들은 당황했습니다. 보통은 노동 착취를 조사하러 오는데 오히려 주민들이 기업을 지키겠다고 나선 경우는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조사는 1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혔습니다. 본 기업은 단순한 경제 활동을 넘어 현지 공동체의 핵심적인 생명선 역할을 하고 있음. 조사에 실익이 없으며 오히려 모범 사례로 권장함. 이 사건은 현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한국인이 심어놓은 사랑의 씨앗이 기적을 만들다라는 제목의 기사는 동남아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김 공장장은 조용히 집무실 창밖으로 평화롭게 돌아가는 공장을 바라보며 본사에 짧은 메일을 보냈습니다. 회장님, 이제 이곳 직원들은 우리를 사장님이 아니라 큰형님이라 부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외국 기업이 아닙니다. 이곳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수술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미라는 공장 부설 어린이집에서 가장 활기차게 뛰어노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아유는 단순 생산직에서 공정관리자로 승진했고 그녀의 집 거실, 가장 잘 보이는 곳에는 한국에서 온 의료진과 함께 찍은 사진이 액자에 걸려 있습니다. 단순히 한 아이의 생명을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기업이 보여준 식구의 정은 그 마을 전체의 공기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찌카랑의 주민들은 한국인 관리자들을 보면 헬로 사장님 대신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형님이라며 먼저 인사를 건넵니다. 우리는 흔히 비즈니스를 차가운 숫자의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의 가슴 속에는 숫자로 계산할 수 없는 정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내 식구인데 당연히 도와야지라고 말하는 그 무모하리만큼 뜨거운 마음이 결국 전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혹시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식구가 있지는 않나요? 작은 나눔이 때로는 한 사람의 인생을 넘어 한 나라의 국격을 바꾸는 기적이 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감동을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